안녕하세요. 2020 카마 3부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문화재청의 문화재감정위원 최경연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미술시장의 공정한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모더레이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더불어 보시는 분들도 현장의 이슈를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미술 시장의 시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4,500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미술에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술품의 거래, 미술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미술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3부 세션인 미술품 시가 감정, 전문성과 지속성에서는 미술품 시가 감정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속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동덕여자대학교의 양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국가별 미술 및 감정 정책과 제도 연구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시각예술기반팀의 권은용 팀장님을 모시고 2015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해온 감정 및 유통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패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연입니다. 저는 국가별 미술 및 감정, 정책, 제도에 대해서 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4개국의 감정 제도 현황을 가치평가 인력에 대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의 그 시가감정 인력 양성에 미치는 어떤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감정이라고 통칭하는 그 영역은 진위를 판별하는 진위감정과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평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된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위감정은 특정 작가 혹은 제작자의 고유 양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 그리고 감시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관찰과 직관에 의해서 어떤 작품의 진위,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작가가 언제 제작한 작품인가를 판별하는 안목 감정으로부터 이제 전개가 되어 온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진위 감정은 안목 감정과 더불어서 각종 그 작품의 출처에 대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하는 그 출처 조사, 그리고 그 작품의 재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과학적 그 분석, 재료 분석의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객관적인 그런 진위를 판별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가치평가라는 것은 진위 감정과는 조금 별도의 영역으로 발달되어 온 그런 감정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가치평가 재단에 의하면 가치평가란 대상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술품의 어떤 특질
그리고 가치평가를 하는 목적,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특수한 문맥을 고려해서 가치평가 고유의 체계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적절한 금전적 가치를 그 가치평가 의뢰자에게 신뢰성 있게 제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가치평가가 감정평가, 뭐 시가평가, 시가 감정, 가격평가, 혹은 뭐 가치평가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미술품의 금전적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다라는 그런 본질을 부각하기 위해서 가치평가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프랑스와 영국, 미국, 일본 4개국의 그 이제 각각의 감정에 대한 어떤 국가별 제도적인 특징, 현황을 좀 살펴보고 특별히 감정 인력 양성에 관련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유통의 역사와 규모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감정업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감정에 대한 수요가 이제 좀 그렇게 큰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프랑스는 그 경매가 매우 이제 발달되어 있으면서 경매를 통한 어떤 감정업과의 어떤 연계성이 강한 또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회사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율동산 공개경매위원회, 이제 CBV라고 불리는 그 기관에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매회사에서 이 경매사들이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경매사에 대한 이제 공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프랑스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들은 이러한 그 CBV의 인증을 받은 그런 공인 경매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그 경매사들은 경매 물품의 전반적인 그 진위 감정과 가치 평가를 수행을 하되 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정 분야의 전문 감정가와 함께 진위 감정 및 가치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도록을 제작한다라던가 그런 이제 공식적인 경매 기록이 남는 경매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와 함께 이렇게 작업하도록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매사와 그 별도로 그와 협업해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감정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유직업군이라고 이제 칭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 시장에서 다양한 그런 그 감정업에 관련된 혹은 미술 유통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진위 감정, 가치 평가를 이제 진행해 온 분들인데 이제 대부분 그 진위 감정은 안목 감정과 자료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과학적 분석은 매우 그 특별한 경우에 이제 구매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유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감정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된 그런 경매 회사에서의 요구, 수요에 따른 그런 이제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험회사나 유산, 공증 목적에서의 경매, 감정이 각각 한 10%로 추산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감정 관련된 인력들이 그 본인들의 어떤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단위에서 협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감정 관련 협회 뒤에서 말씀드릴 한 3-4곳 정도의 그 미술품 전문 그런 감정가 협회들에 소속된 감정가가 약 6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이외에도 협회 소속되지 않은 자유롭게 활동하는 또 감정가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감정 인력 양성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자유직업군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그것이 국가에서 규율하는 어떤 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혹은 뭐 표준화된 자격이 존재하지 않고 그 진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직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 학자, 미술사학자, 그리고 박물관 학예사, 여러 화상들이 이러한 감정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감정 인력의 그 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이제 표방하기 위해서 협회를 결성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무 경력, 그리고 학위, 또 기존 회원의 추천, 그리고 그 협회 단위에서 가장 높은 단위의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뭐 시험이라던가 논문 제출 등의 요건을 심사해서 회원으로 승인함으로써 회원 관리를 이제 엄격하게 하고 또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무 경험이 중요해서 주요 감정가 협회들은 가입 자격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협회 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감정가로 인증을 받을 때 인증 감정가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들은 그 문서로 협회 명의로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증 감정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인력의 양성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어떤 전문 기관이나 과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공공기관, 아까 뭐 CBB 같은 그런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또 드로우 같은 뭐 경매 회사, 그리고 또 관련 대학들, 그리고 감정 관련 협회 등에서 이러한 그 시가 감정 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 이제 이런 진위 감정이라던가 과학적 분석에 대한 그런 기초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관련 협회에서 계속 그 협회 회원들의 이제 역량 개발을 위해서 지속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전반적인 이제 감정 시스템을 볼 때, 뭐 영국의 이제 어떤 미술 시장의 역사라던가 미술 무역업의 발달, 이런 그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그 딜러가 감정업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딜러는 그래서 미국의 가치평가사라고 불리는 그런 어프레이저나 프랑스의 그 공인 경매사 혹은 감정가에 비견할 만한 그런 전문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딜러가 전반적인 진위감정과 가치평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가치평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어떤 인증체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민간 협회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리고 또 어떤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왕립 공인가치평가사 협회에서 이러한 그 미술품, 골동품을 포함한 그런 동산 분야의 가치평가사의 자질과 또 업무의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 세계 박물관 갤러리, 그리고 또 경매사 종사자, 그리고 또 보험업 종사자, 그리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치평가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술품에 특화된 가치평가사 협회가 한두 곳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진위감정의 경우에는 학계에서 미술사학자나 박물관 학예사 그리고 혹은 뭐 갤러리 딜러들이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존과학의 경우에는 이런 과학적 조사에 기반이 되는 보존과학 분야가 이제 대학과 또 민간의 그 주요 이제 과학적 분석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인력 제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술 감정 및 평가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인된 자격 제도는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가치평가의 경우에 그 왕립 공인 가치평가사 협회에서 그 미술품과 골동품에 관련해서 어떤
특별히 요구되는 어떤 역량을 핵심 역량과 선택 역량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한 역량을 갖추었는가를 심사를 해서 회원으로 승인을 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윤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 인력의 양성 차원에서는 국가 단위의 어떤 감정 인력 양성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부 민간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학과 연계해서 인증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매회사,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주요 경매회사에서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진위 감정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가치 평가 혹은 카탈로그 작성법과 같은 좀 더 실무적인 그런 가치 평가 관련 과목을 좀 개설해서 그 인력들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미술품과 수집품을 포함한 그런 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영역이 어느 국가보다 이렇게 이제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가치평가사라는 직업이 고도로 직능화되어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술 시장의 어떤 수요, 그리고 그 다양한 그 가치평가의 이제 수요를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하게 된 그런 가치평가사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개인 단위로 활동을 하되 그 자율 규제적인 그런 성격의 업으로 스스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곧 스스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학습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또 그들의 어떤 협회를 통해서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관련 가치평가사는 미술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평가 방법론, 그리고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지속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평가사 협회, 그리고 뉴욕을 기반으로 미술품 위주로 가치평가사들의 이제 자질과 위상을 위해서 이제 결성된 미국 가치평가사 협회 AA 같은 경우에 가치평가사의 이제 전문 분야가 근 100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그 전문성이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러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위에서 활동하는 가치평가사들의 업무를 기준을 만들고 규율하는 그런 공적 기관이 있는데, 미 의회 인준으로 설립된 1987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이제 가치평가 재단이 매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포함한 동산, 그리고 부동산,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아우르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그 가치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발해서 그것을 또 준수하도록 이제 규율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표준 가치평가 실무 기준이라고 이제 USPEP이라고 이제 약자로 부르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2년마다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그 민간 협회에서 필수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그리고 또 숙지하도록 이제 교육함으로써 민간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것이 어떤 시장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단위에서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좀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상보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진위 및 과학 분석의 이제 환경은, 진위 감정은 또 학문적인 영역, 그리고 미술 시장의 영역에서 특정한 그 작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오랜 또 실견 경험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안목 감정과 출처 조사, 그리고 과학 분석 기반으로 점점 더 어떤 객관적인 그런 감정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학적 조사에 기반이 되는 그런 보존과학, 그리고 또 과학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과학적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가치평가사에 대한 그런 이제 요건이 기본적으로 그 가치평가 재단의 이제 표준 가치평가 실무 기준을 이수하는 동시에
좀 그 협회 단위의 좀 높은 수준의 인증을 받는 그런 가치평가사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면서 또 2년마다 이제 업데이트되는 그 유스팹의 기준을 숙지하고 시험을 이렇게 통과해야 하고 또 5년마다 한 70시간의 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스로 이제 학습함으로써 그 역량을 강화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신인도를 높여가는 그런 이제 활동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특별히 이제 좀 직능화되어 있는 가치평가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경우는 미술구락부로 알려진 그 조직을 이제 중심으로 경매와 감정이 이제 주로 이루어집니다. 미술구락부의 고물상 허가를 받은 그 골동상 그리고 다도구상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주로 오사카, 도쿄, 교토 이런 주요 미술 시장이 발달된 지역에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감정위원회는 일본에서 가장 그 신뢰를 받고 있는 감정과 관련된 민간 단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수요가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좀 발달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뭐 2005년도에 손상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고 2015년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기업과 개인이 어떤 세제 목적에서 그 자산 평가를 하는 것이 좀 제도화되면서 가치 평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민간 영역에서 가치 평가를 또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감정이 가치 평가를 포함해서 좀 도제식 방식으로 안목 감정의 이제 전수를 그 전통을 그 방식을 이제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 볼 때 이런 그 감정 그 전문가 협회, 뭐 구락부라던가 도미감정 평가기구 그리고 뭐 일본 양화상 협동조합 같이 이제 결성되어 있는 그런 협회에서 그 전문 감정가가 소속되어 활동을 하면서 국내와 조금 다른 부분은 집단적으로 이제 감정을 한다기보다 그 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감정 대상에 대해서 이제 작가별로 전문 감정가의 그 명단을 이렇게 공지하고 공개함으로써 그런 개별 감정가의 이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그 국가의 그 감정 제도 현황과 전반적인 현황과 특히 이제 가치 평가 인력 양성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가치 평가 인력 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둘러싼 전반적인 감정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시사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5가지 정도의 이제 영역에서의 발달이 필요할 텐데, 정부와 이제 민간의 어떤 역할을 그 적절하게 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미술품 감정 그리고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러한 업무의 좀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하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민간 영역에서는 이제 스스로 그 감정업의 전문성 그리고 위상 강화를 위한 민간 협회 단위의 이 자율 규제 역할을 좀 강화하는 것을 좀 앞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이겠습니다만 또 국내에 뭐 문화재청이나 국과수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법원 이런 곳에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구비되어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좀 직무가 전문화되어 있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체계화됨으로써 민간에서 활동하는 전문 미술품 감정 이제 가치평가사 인력들이 함께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품 감정의 기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으로서 미술품 거래에 대한 그 자료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진위 감정은 물론이고 가치 평가는 그 미술품 거래에 관련된 그리고 또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자료들, 서류들 이런 것의 이제 생산 그리고 관리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조사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이 진위 감정과 가치 평가의 근거가 확보될 수 있고 시장의 신뢰를 좀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정 분야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 대학 수준의 미술사, 미술시장, 보존과학 교육 과정에서 감시관, 그리고 또 가치평가, 과학적 분석에 대한 기초교육을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이런 지속적으로 가치평가 방법론과 그리고 기법을 교육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법적 윤리적 책임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 부분, 진위평가, 진위감정, 그리고 가치평가, 공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윤리적, 법적 그 무결함입니다. 그 인력의 어떤 자격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국내의 어떤 법적인 그런 기반이 이 감정과 관련해서 결코 이렇게 특별히 미비하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이제 현장에서 감정을 수행하는 그 인력들이 이러한 법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 다양한 그런 일반법에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미술품 유통과 관련된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책임, 윤리적 책무의 근거들을 좀 통합해서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이 좀 확산된다면 이러한 그 미술품 감정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좀 체계적인 그런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4개국을 중심으로 감정업의 이제 전반적인 상황 안에서 또 그 제도적인 그런 현황 안에서 또 가치평가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준비한 내용은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발제를 맡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의 권은용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감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사업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했던 일들을 15분 안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저희가 어떤 고민과 지향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왔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어떤 기관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현장에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을 미션으로 운영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입니다. 공연예술본부, 시각예술본부, 예술경제본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통과 매개 영역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의 경우 해외 기획전시 지원, 아트페어 참가 지원, 출판 지원 등이 해외 홍보와 유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들이고요. 국내 미술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람문화 확산을 위해서 미술주간과 작가미술 장터 같은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K아트마켓,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그리고 오늘 이 컨퍼런스를 준비한 사업은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부로 시작되었어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를 생성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합니다. 감정과 유통 매개와 관련한 전문가를 키워내는 인력 양성 사업, 원로작가의 화업을 연구하고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보여드리는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그리고 감정 및 유통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된 인력을 문화 희소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수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과 관련한 국내의 대학 혹은 교육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는 아카데미 혹은 세미나 형식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고, 해외 전문기관이나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리서치를 지원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5년 동안 약 430여 분이 사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유형별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외 리서치 지원입니다. 제가 앞장에서 감정 관련 인력이 문화, 예술, 희소 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의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고정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기보다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외 프로그램 참가 지원 형태로 리서치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감정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드문 것에 비해 해외에서는 AAA나 ISA 같은 기관들이 공신력 있는 교육과정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한 니즈와 난이도에 맞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듣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가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감정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 기관들이 있으신데요.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감정을 위한 차세대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과 전문성을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한국 미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이 이 형태 사업의 가장 이상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 공모는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연간 2건에서 3건 내외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렸던 프로그램들입니다. 2015년에는 과정의 난이도를 초중 고급으로 나눠서 각 단계별로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했고요. 2016년에는 고급과정 중심으로, 2017년에는 시가감정과 안목감정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15년부터 3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다음에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과연 감정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부딪히게 된 것인데요. 시가 감정, 진위 감정, 이런 감정의 범위, 그리고 감정 실무에 대해서 국내 기관들, 감정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합의된 의견이 없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과정의 체계적인 도출이 어려웠고, 실제로 감정하시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는 저희가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시가감정 개론과 감정 윤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실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관련된 기준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른 한 축으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가감정 프로그램을 해외 기관과 함께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해외 시가감정은 전문가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과 스킬을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저희가 3년 동안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했던 기관은 미국 감정가 협회였습니다. AAA라고 약칭으로 불리는데요. 미국 감정가 협회는 미국 내 가장 오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감정가 협회입니다. 시가 감정에 한해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속 감정가는 700명, 관련된 분야는 100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AA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뉴욕대학교 FIT와 같은 대학기관과 연계하여 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시가감정 인력 양성의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잠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보여드리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차세대 감정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시가 감정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재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정 인력의 풀 자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활동할 수 있는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19년 총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35명의 인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미국 감정가협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해는 시가 감정의 이해, 두 번째 해는 이론과 방법론에 대해서 집중했고요. 세 번째 해에는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2020년 교육과정 기획에 참여하시고 강사를 활용하시도록 유도해서 프로그램의 노하우가 현장에 환원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AAA 이외에 소더비 인스티튜트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뉴미디어, 공공미술, 에디션 작품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대한 시가 감정을 이야기하고자 했고 관련된 이슈들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해외 기관들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은 해외의 사례를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 미술의 시가 감정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우리의 특수성과 현장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가 감정 단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를 반영하고 실무에 필요하신 스킬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직접 운영하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3개 단체, 한국화랑협회 미술품 감정연구센터, 한국미술사학회에서 공모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다. 시가 감정에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통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률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작품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지 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하는지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미술시장 종사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시가 감정은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분야 역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까지 사업을 통해 해외 우수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다면 올해부터는 국내 현장에 그 공을 넘겨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감정과 관련해 활동하시는 단체들에서 가진 노하우와 비전, 전문성을 녹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고 이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품 시가 감정이라는 주제는 최근 시장 안팎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미술품 시가 감정을 하고 계신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윤영철 선생님, 그다음에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김윤섭 이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미술과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중심의 변화하는 흐름에 직접 참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술시장에서 시가 감정과 관련한 수요 증가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이는 2020년을 전환의 시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K 방역을 잘 치러서 국가 신뢰도, 투명도, 안전도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지나고 나면은 아주 경제적으로 뭐 아마존 같은 공룡 기업은 나오지 않더라도 유니콘 기업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것 같아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쪽으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1조 7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류 열풍에 힘입어 K-아트가 유니콘 기업의 수준의 작가군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윤섭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 몇 년간은 국내 미술 시장이 그 체질 개선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시각에서의 그 미술품 가치를 좀 주목하는 이런 경향이 아주 매우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장했던 미술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게 개인이나 기업이나 기관들 여러 분야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업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2세대의 완연한 교체 시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가 소장했던 초창기 소장품과 2세대의 유학파, 소위 이야기하는 유학파가 국내에 다시 복귀하면서 맞이하는 그 1세대 소장품의 감성 체계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자라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현대미술가들이 1세대 혹은 1.5세대의 원로 작가들이 지금 작고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소장이 아니라 소위 부모님이 작품을 제작을 생산을 했던 창작자, 그 작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이 와중에 당연히 가족은 상속세 이슈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 부모님이 그렸던 작품이 얼마만큼 경제의 가치가 있는가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특히 이혼이라든가 이게 법적 소송에서 이게 시가 감정이 다뤄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술품이 법적 소송에서는 굉장히 그 번외였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못지않게 재화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송에 아주 민감한 하나의 부분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의 가치 평가를 통해서 법적 소송을 수행하는 전문 변호사들까지도 생겨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윤섭 이사님께서 단순한 미술품 거래뿐만 아니라 또는 어떤 자산 가치 평가라든가 또 이혼, 상속 등으로 인해서 미술품의 시가 감정의 그러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가 감정의 수요 증가가 굉장히 이처럼 커지고 있다면 시가 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두 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미술품 양도 차익 거래를 횟수에 상관없이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서 콜렉터들이 미술 시장에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저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강재 의원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5월 달에 그 간송에서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경매에다
삼국시대 때 보물불상을 2점을 내었습니다. 그것도 가치보다 낮게 냈는데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문납제도를 오래전에 만들어서 1973년도 피카소가 타계한 후에 상속제 대신 피카소 작품으로 문납을 받아서 피카소 미술관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항상 4, 5천억 수준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총 생산의 GDP의 0.02%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0.2% 수준인데 우리는 미술 시장이 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가랑협회는 2020년도 프리저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협업 내지는 공동으로 개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아트 바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계산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답니다. 홍콩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아서 홍콩 아트 바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명이고 또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시설과 도심 진입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호텔도 세계적인 수준이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기 있기 때문에 홍콩 많지 않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 속에 미술, 시가, 감정이 활성화될 것이고 시가, 감정사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아마 형성되고 그에 따른 학문도 활성화되고 또 대학이나 사설단체에서도 시가, 감정을 위해 이런 기관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는 진위 감정과 시가 감정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가 감정이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가 감정이 진위 감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위 감정과 시가 감정은 서로 갖춰야 할 전문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진위 감정은 대상 미술품이 말 그대로 진품이냐 이품이냐를 가리는 것이고 시가 감정은 대상 미술품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시가 감정을 디커플링이라는 경제 용어를 빌려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가 감정이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저는 오늘 디커플링이라는 그 용어를 했습니다. 이 디커플링은 경제 용어인데 디커플링이라서 디커플에 D를 붙여서 탈동조화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하버드 대학에서 탈레스 테이스라는 교수가 만드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주식이 상승하면은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예를 들자면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을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탈동조, 같이 하지 않고 떨어져 나온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냉장고를 살려 하면은 보통 보면은 백화점이나 전자랜드 또는 이마트에 갑니다. 그 실물을 보고 삼성을 살지, LG를 살지, 딘체를 살지 여러 제조업체의 제품을 비교하고 그 자리에서 구매합니다. 이처럼 평가하고 선택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이 네 단계를 기업이 만들어 놓은 고객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CV 시례가 커스텀 밸류 체인이라는 우리가 이런 네 단계 속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단계를 다 하질 않습니다. 배달이라는 이 한 단계만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식당의 예를 들자면은 보통 아침에 재료를 사서 손님에게 음식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배달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식당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달의 민족이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음식을 만들지도 재료를 사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배달만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끊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보면 우리가 우버라든지 우버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려서 타는 자동차 한 대 없는 회사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하는 숙박업체지요. 예.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마찬가지로 디커플링도 여기에 시가 감정도 여기에 디커플링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감정을 할 때 보면은 보통 미술품 감정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가지고 오면 접수를 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뭐 약관이나 이런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합니다. 전체 작품과 전후면 뭐 부분 서명 이런 것을 촬영합니다. 혹시 작품에 또 잘못된 훼손이나 오손된 부분이 있나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에 연구를 합니다. 작가와 유족, 친구, 뭐 여러 가지 액자 상태라든지 수복 전문가 등의 의견도 요청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서 작가나 유족, 친구, 소장 여러 가지의 어떤 자료를 검토한 후에 1차 감정을 합니다. 이 작품이 안목 감정을 해서 첫째는 안목 감정을 하고 둘째는 그 전문가들이 과학 감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진위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가격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여기 지금 PPT가 나오는 보면은 모든 부분을 다 잘라내고 우리가 그러니까 접수하고 촬영하고 자료 연구하고 관련 내용만 하고 바로 가격 감정을 들어가는 겁니다. 진위 감정을 하지 않고 시가 감정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경제적인 가치만 이야기하는 거지 진위적인 가치는 별도로 또 진위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시가 감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진위와 시가를 동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시가는 시가대로 진위는 진위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커플링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잘라내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하는 것을 시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위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가치를 만 따져서 하는 감정을 시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정립이 된다면 시가 감정사는 진위에 대한 큰 부담을 들기 때문에 시가 감정이나 데이터나 어떤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인석 이사님께서 말씀 이어주십시오. 네네. 저도 뭐 유영철 감정운용위원장님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근데 흔히 미술품의 시가 감정은 진위 감정이 의뢰품이 진품이라는 전제하에 보통은 진행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시가 감정가가 진위 감정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시가 감정과 진위 감정이 기본적인 룰이라든가 매뉴얼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서로 비교해 본다면 진위 감정 같은 경우에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좁고 깊은 학식적인 연구적인 측면에 좀 주안점을 둔다면 시가 감정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서 시장성과 선호도에 대한 변화의 그 트렌드까지 같이 합쳐서 가늠하는 것이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위 감정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좀 고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연구와 뚜렷한 그 원칙이 세워진다면 서로 감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고정적인 기준으로도 가능하다. 반면에 시가 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라는 그렇죠. 측면이 좀 큰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둘의 다양한 조건들을 시가 감정과 진위 감정들을 서로 어우러지고 다양한 측면들을 살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아주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봉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대부분 그것이 현역 인력들이 대부분 연령이 좀 높거나 그렇죠. 굉장히 편중돼서 일부 인원만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큰 폭의 관심의 폭이 증대되면서 그에 함께 전문 인력도 양성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영철 감정운영위원장님께서는 외국과 비교해서 한국 미술시장에서도 시가 감정의 그러한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김윤섭 이사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진위 감정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가 감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진위 감정과 시가 감정이 이제 분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가 감정 인력 양성은 좀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시가 감정을 진행하실 때 대부분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거래 쪽에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법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의 자산 가치 평가라든가 상속 다양해지신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시가 감정의 이제 목적이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적용되는 기준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술품 거래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자산 가치 평가, 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전시회를 위해서 보험가 상정과 관련할 때마다 시가 감정의 그러한 적용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이런 시가 감정을 의뢰한 그러한 의뢰자가 어떤 가격에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고 또 특이한 경험이 있다면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가 감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려나 이런 어떤 재산 정식의 목적으로도 이제 해서 많이 됐습니다. 기업이나 미술관, 관공서에서 보통 자산 평가를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어떤 작품의 손실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산 상속식이나 또 기부 이런 일로요. 특히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돌아가셨을 때 작품을 유산이 상속됐을 때 그럴 때 기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자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나 이런 데 청산할 시에도 지금 과거에는 작품 가격이 그래 비싸지도 않고 시가 감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은 지금 많은 필요에서 어떤 시가 감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시가 감정의 목적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가 감정사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섭 이사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네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진위 감정 같은 경우에는 진품이냐 위품이냐에 대한 양당 간에 굉장히 뚜렷한 지금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죠.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시가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 매번 시류, 트렌드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뢰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해 주신 그 미술품 거래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을 구입한 혹은 소장한 작품을 리세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시 가격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작가가 첫 번째 작품을 선보이는 그때의 전시 가격하고는 다르고 실제 시장에서 실거래되는 현황을 많이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좀 특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자산 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전시 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한 그런 산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소장 가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부분을 수익 창출을 위한 것보다는 사회적 공헌이랄까 아니면 작가 후원 이런 개념의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 부분의 연장선에서 작품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자산에 대한 변동폭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어느 정도 전시 가격을 적용을 해도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시를 위한 보험가 산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경우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해외 쪽에서 유입되는 전시 사례가 많죠. 블록버스터 전시부터 특정 개인의 개인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의 관련자들끼리 세부적인 논의에 의해서 보험가의 작품 가격은 산정폭이 좀 매우 폭이 좀 넓다라는 그런 통계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다 보면 조금 주목할 만한 혹은 뭐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런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가 산정 때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재해, 뭐 침수라든가 혹은 뭐 화재 이런 부분들로 인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작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작품을 보관을 의뢰했거나 아니면 작업실에 제공받았거나 뭐 기타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일상적인 자연적인 활동 와중에 작품이 훼손되는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실제 그런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너무 이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만 치우쳐서 그 부분은 시비를 가리다 보니까 대부분 회생이 가능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마친 경우는 대부분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년에 이런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이 좀 더 예민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시해서 자칫 그러니까 자칫 그 불필요하게 훼손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잘 좀 되살리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시가 감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진위 감정 때의 어떤 학술적인 그런 기반보다는 시장의 어떤 유동적인 변화, 현재 상황의 어떤 민감한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센시티브한 그런 감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현장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이제 미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감정보다는 진위 감정을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가 감정은 어쩌면 도입기 또는 가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분 선생님께서는 미술품의 시가 감정을 위한 어떤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통 저희들이 그 시가 감정에 대해서 보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보면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100명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직업군으로 형성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입니다. 그 AA나 소더비 인스티튜트 과정처럼 외국을 가거나 또 외국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산을 받아서 그 아카데미를 해보면서 느낀 게 국내 인력으로도 충분히 교육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가 감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한 일착 가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는 이걸 통상가격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미술가 중에 원활하게 시가감정을 산정할 수 있는 비율은 너무나 적은 상태입니다. 일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성공적인 인기 작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작고한 블루칩 작가 이런 작가군들을 제외하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들은 이 부분을 본인들이 어떤 유통 사례에 내보일 때 본인의 작품 가격이 얼마라고 설득력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을 알고 있는 작가가 매우 드물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의 구성이 소위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돈이 되는 작가에 주목을 해서 감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피라밋의 꼭지점 이외의 기단을 역할을 하는 이 절대 다수의 작가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가 감정할 때 1차 기준으로 삼을 만한 통상 가격을 마련을 위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에 미술품 통상 가격 기준 제시와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경우는 유튜브에서 한글로 아이프 TV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엔 어떠한 통상 가격의 산출을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항목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량적 평가에서 그런 기준을 점수할 때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시가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극히 일부의 어떤 네임 밸류를 갖고 있는 작가군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 그렇지 않은 작가군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거의 산정의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제는 시가 감정과 관련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꾸준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철 감정위원장님께서 계신 한국화랑협회에서 2020년에 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이러한 시가 감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러한 참여의 어떤 대상의 기준 또는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교육했던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그로 인한 또 성과 또는 운영하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 같은 것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디 선진국에 비해서 감정 관련한 국내 미술 시장은 아직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며 감정과 평가 전문가의 양성 또한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내 최초로 1982년 설립된 한국화랑협회에서는 미술품 감정운영위원회의 오랜 경험과 자료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국내 주요 감정기관으로서 국내에서 감정학 정립과 미술계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감정가 양성을 위해 아카데미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올해 10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가감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가감정 아카데미 중국과정 프로그램을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경력이 5년 이상인 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 프로그램이었고요. 내용과 방법은 강사진은 3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와 평론가, 교수로 구성했습니다. 또 각 장르의 시가 감정 사례와 데이터 분석, 현장 경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실무에서도 응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정 강의를 온라인 중계를 해서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해 개별 Q&A 진행과 과제 리뷰 등 주어진 상황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식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인력으로 충분히 시가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또 주기적으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서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이처럼 한국화랑협회처럼 어떻게 보면은 진위감정부터 시작해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협회에서 시가감정 양성과 관련한 교육이 있었다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김윤섭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미술과 시가감정협회에서는 아직 인력 양성 교육을 직접 운영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곳이다 보니 이러한 시장에서의 시가 감정과 관련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가 감정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는 우선 지난 30여 년 동안 축적해온 미술시장의 여러 작품 가격 유통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미술에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경제학자라든가 회계학자 혹은 법률가, 수학자 등 매우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류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공식화된 객관적인 좀 증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유통된 수많은 작품들의 정보를 취합한 작품 가격이라는 책자를 1년에 한 번씩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발간해오고 있었고요. 또 지난해죠. 미술품 가격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확산을 위해서 지난해 2019년 9월에는 민간통신사인 뉴시스와 MOU를 체결을 한 이후에 국내 미술품 가격 검색 서비스 무료 제공 채널인 K-아트프라이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은 결국은 전문 인력들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기본적인 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 확산 그리고 공감대 형성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걸맞는 인력 양성에도 좀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는 이제 미술시장의 시가감정과 관련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술품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혹시 이 토론을 보신 분들 중에 미술품에 대한 어떤 가격이 궁금하시면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협회가 아니라 뉴시스의 뉴시스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루에 클릭 수가 평소 수십만에서 어떤 경우는 100만 대도 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접근을 좀 최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쪽 창구를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일반인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 양성과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계신 두 분께서는 이러한 전문가분들의 활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철 감정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감정을 위한 시장의 그 합의 방법론 수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미국의 경우처럼 표준 감정 평가 기준이라는 유스팝을 만들어 그 표준 감정 평가 기준의 규정에 맞는 감정 보고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 기준과 감정 자격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윤섭 이사님께 나눌까요?
여러모로 볼 때 시가 감정과 육성은 뭐 매우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제도 분명히 마련돼야 되겠고요. 하지만 그 주의할 부분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고요. 법적인 부분, 사후에 관련된 책임 소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위 국민 간의 개인 간의 거래의 부분을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이 좀 감안했을 때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책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좀 선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할 점은 저는 이 부분에 주의할 점은 1차 교육기관인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거쳤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학위 이후에 시가감정이라는 특수성은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견습기간을 꼭 필요로 하는 장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검증된 사립기관과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간의 공동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끝으로 그 자격지도는 국가 공인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역량을 갖춘 사립기관의 운영으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안으로 한번 조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영철 이사님께서 좀 추가 말씀이 계실 것 예. 같습니다. 시가 감정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시가 감정사가 지금까지 설 자리가 없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이 있어서 정부나 지방 단체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학예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도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뭐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해서 4종류로 학예사를 두고 있습니다. 시가 감정도 이처럼 직급을 나누고 물납이 가능할 시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박물관, 미술관 등에도 시가 감정사가 필요하고 또 물납이 되면은 미술품도 담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도 시가 감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도 지금까지 시가 감정사라는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려웠던 것은 감정평가나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동산, 저작권, 미술품까지 모든 유무형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로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국가랑협회와 한국감정평가원은 없어진 한국감정평가원에서는 사설단체로서 저희들이 시가감정을 했을 때 국토부 소속의 감정평가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거기에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림 가격도 어떤 비싸지도 않았고 시가 감정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토부 소속의 감정평가사는 사실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이지 미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품에 대한 시가 감정은 문체부가 관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토부가 관리를 해서 당연히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한기 작품이 100억을 넘어가고 우리나라 작가군이 10억이 넘어가는 작가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면 미술품 시가 감정사는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또한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올 12월 20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감정이라는 명칭이 빠지고
한국 부동산원으로서 부동산 정책에만 전념하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바뀔 겁니다. 그럼 문광부나 영행부에서는 국가 자격증 제도는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다른 단체 위임해서라도 감정사가 쓸 수 있는 자리라든지 또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주신다면은 시가 감정사가 활성화하고 시가 감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윤영철 그 위원장님께서는 시가 감정사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직업군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이제 필요하다. 기존에는 이제는 국토부 소속의 부동산과 관련된 곳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예술품을만을 다루는 시가 감정사의 자격증 제도 도입, 이것은 꼭 뭐 문화관광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존의 민간 쪽에서라도 오랫동안 이 감정을 해오신 협회 쪽에 그런 좀 권한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과, 또 김윤섭 이사님께서는 인력 양성 교육이 어떤 국가 주도의 그런 것보다는 시장 자체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기관을 통해서, 또는 여기에 약간 미술사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교육과의 어떤 연계된 그러한 융합적인 인력 양성 그런 기관의 어떤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술시장 내외부에서 이처럼 시가 감정이 자리 잡기 위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화랑협회나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처럼 현재 미술시장의 어떤 주체들이 모인 TF팀 결성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의 매뉴얼이나 또는 합의점 같은 것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가능한지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얼마 전에 한국화랑협회가 주체가 돼서 예술단체가 모여서 공통으로 정책연구소를 하나 발족하자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매뉴얼이나 협의점을 찾으면 가능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체는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윤섭 이사님 받아주십시오. 미술시장 성장은 그 신뢰받을 수 있는 그 미술품 유통 체계에 그런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달려 있다는 것은 뭐 뻔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미술시장의 신뢰성은 이중 가격이라든가 그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룰이란 혼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데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술시장 주체자들이 TF팀을 형성하는 것들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윤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어느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경우일수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곳이 좀 나서서 이러한 토의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후원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필요한 부분은 매일 우리의 미술계 내부 사람들만 논의가 아니고 시가감정의 결국 종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술품의 거래에 대한 부분도 해당되지만 그 거래에 따른 제어가치, 수익 창출에 따른 여러 가지의 세금 문제, 기타 등등 굉장히 확산될 여러 분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 자리에는 관계부처의 담당 공무원,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배석을 해서 기초적인 이해를 같이 돕고, 그리고 교류와 교감을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신데, 이처럼 어떤 협회, 기존의 미술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협회가 또 어떤 관공서와의 어떤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어떤 열린 그러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미술품 시가 감정은 어떤 작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이러한 시가 감정의 역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는 매우 그 뜻깊은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점의 시작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품은 경제적 가치를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겐 일상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매우 반드시 필요한 향유 문화의 한 기묘한 수단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술을 그 산업화 단계로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국가의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는 매우 기묘한 수단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이미 문화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났고 우리도 이제 준비 기간, 도입기에 들어섰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시가감정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좀 적절하게 아울러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만한 그러한 기본적인 근간을 마련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좀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부에서는 그 미술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된 이제 저는 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시기일 때는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견제라든가 또 제한 조치보다는 질적인 성장과 규모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협조가 된다면 시가감정뿐만 아니고 미술시장 전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가 감정은 새로운 직업군이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 일어난다 보면은 또 이에 맞는 학문이 생길 거고 또 어떤 대학이나 어떤 사설 단체에서도 시가 감정에 대한 어떤 강좌가 많이 생길 거라서 시가 감정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경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시가 감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많은 강좌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의 시가 감정과 관련한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았고요. 또 시가 감정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의 부상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미술 시장에서 어떠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인력 양성과 관련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향하고 있는 미술품 유통 기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진일보된 접근으로 앞으로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